웹브라우저도 진짜 브라우저 같잖아. 이것도 오케이. VG 내비게이터 메신저 기능 3G 스피드 오케이. 또 그렇지. 이메일도 되고. 역시 블랙베리야. 또 뭐가 있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새로 나온 블랙베리 스톰을 만나보세요. 버라이전 와이어리스에서 독점 판매하는 세계 최초의 터치스크린 블랙베리를 미국 최대 규모의 3G 네트워크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버라이전 와이어리스 매장이나 선텔레콤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브닝 포커스 2부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임상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무비자 시대의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비자 시대의 한국 내 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비자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이민 비자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차이점과 연관성이 무비자 시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비자 시대가 온 시점에서 비자와 체류 신분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는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한 지식이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로 최근 이민 핫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비자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자여권 발급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엄격해진 사진 규정으로 인해 서류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인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단계에서 사진을 잘못 찍어 전자여권 발급이 거부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메인 토픽으로서는 무비자 시대에 한국 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핫 이슈, 무비자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자여권 발급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엄격해진 규정, 네. 특별히 사진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그 사진에 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특히 머리가 긴 여성들이 귀를 덮은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강화된 규정에 의하면 사진 촬영 시 양쪽 귀를 머리카락으로 덮거나 부분적으로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얼굴 방향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를 드러내고 웃는 사진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네. 의상도 흰색 상의는 금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의 화질도 좋아야 합니다. 즉석 사진이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진 규정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전자여권 제작을 위해 도입한 화상정보 입력 장치가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판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웃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시고 무표정으로 좀 사진을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을 잘 주의하시고 사진을 잘 찍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자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무비자 입국을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의 메인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포커스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TV 보는데 시청률가 갑자기 올라버렸어. 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TAN 위성 TV 방송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시청률 언제나 월 27불 50. KBS, MBC, SBS, EBS와 뉴스 채널 YTN, 기독교 방송 시즌까지 내가 보고 싶은 한국 방송만 골라보는 재미. TAN TV에 다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 27불 50으로 한국 방송을 마음껏 즐기세요. 323-465-1100, 323-465-1100. LA 해물 요리에 달인이 있다. 해물 요리에도 명품이 있다. 바로 만찬을 두고 하는 말. 구이 중에 구이는 만찬 해물구이. 탕 중에 탕은 암사, 안양, 동해 해물탕이지. 꼬치 중 꼬치는 만찬 해물꼬치. 어머머머, 이거 울릉도 오징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 오징어 역시 만찬 고추삼 오동통이 달인 요리지. 먹으면서 보는 즐거움도 있는 만찬. 벌몬과 칠가 113-388-0285로 빨리 예약하라니까. 만찬. 한남체인 대세일! 대풍쌀 20파운드 17불 98, 연세두유 16팩 7불 98, 차만 차 선물 세트 9불 98, 백설 호떡 믹스 540g 1불 98, 하우스 와사비 팩에 1불 98, 삼양짱구 2개에 98전, 부산에서 만든 효성어묵 800g 4불 98, 스팸 12온즈 1불 98, 광동 옥수수 수염차 1.5리터 2불 48, 뼈가루 없는 프레시 장갈비 파운드 2불 99. 역시 한남체인! 한인 커뮤니티 최고의 마켓 한남체인! TV 보는데 시청률가 갑자기 올라버렸어. 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TAN 위성 TV 방송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시청률 언제나 월 27불 50. KBS, MBC, SBS, EBS와 뉴스 채널 YTN, 기독교 방송 시즌까지 내가 보고 싶은 한국 방송만 골라보는 재미. TAN TV에 다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 27불 50으로 한국 방송을 마음껏 즐기세요. 323-465-1100, 323-465-1100. 가자. 지금의 세계가 태어난 곳 유럽으로. 세느강의 추억과 산들리의 거리의 생동감, 온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야경, 파리 특선 5박 6일, 바티칸의 성스러움과 카프리산의 푸른 정열, 이태리 특선 6박 7일, 낯설지 않은 나라들의 낯익은 풍경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8박 9일,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런던, 파리, 이태리, 로마,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까지 이어지는 동서유럽 10박 11일, 이스탄불에서 아테네까지 서구 문화의 어머니, 그리스, 터키 9박 10일. 각 지역 최고 위치의 호텔 선정으로 여유로운 일정 크리스마스 유럽 여행. 최고의 호텔만을 고집하는 3호 관광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예약을 서두르세요. 427-5500, 427-5500, 3호 관광. 친구가 좋다. 이야기가 좋다. 진솔한 대화가 꽃피는 곳 아랑. 아랑소주 한 잔과 함께 풀어놓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 어색한 대화도 아랑에서 하면 솔직 담백해진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차는 신나게 탐추리 노래방으로 옮겨보자고. 탐추린의 고품격 소주방 아랑 213-381-3388. 안녕하세요. 무라사키 자스민입니다. 스시맨 샘초입니다. 스시맨 로렌스 리입니다. 스시맨 니콜라스 형입니다. 무라사키가 여러분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무라사키 아로마 센터 2층에 위치한 무라사키, 언제나 기억해주세요. 전화번호는 13365-9631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상적인 꽃다발은 어디서 받았어? 결혼 1주년 기념. 남편이 넝쿨 화원에서 배달시켰어. 니는 꽃하면 다 넝쿨화원이구나. 너 약혼 결혼꽃도 넝쿨에서 했잖아. 넝쿨이 제일 잘하니까. 난 넝쿨꽃 봄 행복해지더라. 정말 그러네. 우리 교회 꽃도 넝쿨 써야겠다. 10년 전통 꽃의 명가 넝쿨 화원. 들꽃 향기 가득한 꽃바구니로 올 연말 사랑을 키우세요. 323-766-0701. 네, 여러분께서는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와 신분 변경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무비자 시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받는 미국 입국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 안에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신분 변경이란 미국 내에서 외국에 있는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방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이 이투라든가 뭐 학생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시면 체류 신분이 방문에서 이투나 학생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무비자 시대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무비자 시대에도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미국에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한국을 가지 않고 이민국을 통해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무비자 시대 땐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방문 비자를 받는 게 이전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방문 비자를 갖고 오셨을 때는 이전과 똑같이 그렇죠. 방문 비자로 입국을 하시니까 네. I-94라는 쪽지에 방문 비자로 스탬프를 받으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I-94를 작성하고 I-94W는 무비자로 하는 분만 작성하시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그럼 제가 체류 신분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그 체류 신분이란 그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미국 공항에서 그 입국 심사대에서 I-94라는 쪽지에 스탬프로 받는 그 체류 신분을 말합니다. 네, 미국에 입국을 하실 때 그 I-94라는 하얀 그 종이 쪽지에 체류 신분과 체류 신분 기간을 받게 되죠. 네네. 네, 이 I-94라는 쪽지에 나와 있는 신분이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떤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건 여기에 받는 체류 신분은 비자와 일치를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입국 시 받은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을 해 변경된 체류 신분으로 체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무비자 시대의 차이는 이제는 무비자 체류 신분이라는 게 생긴 거죠. 네, 이 무비자 체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초록색 용지인 I-94W, 예, 그 I-94W라는 쪽지에 무비자 체류 신분과 체류 기간을 거기 받게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네, 이 무비자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은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을 못하게 되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I-94하고 I-94W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못 한다는 그 소리를 종종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말 맞는 건가요? 네, 일단 미국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선 미국 체류 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비자가 미국에 있는 체류 신분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체류 신분을 미국 내 이민국을 통해 변경하신 분은 예, 여권에 가지고 계시는 비자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일치를 하지 않게 되겠죠. 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신 후 이투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해외 여행을 원하실 경우 미국 내의 체류 신분과 일치하는 비자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들은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도 없고 또 비자가 없어도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네. 사실 여기서의 해외여행이라는 뜻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 되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비자로 입국을 할 경우 무조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안 되는지 또는 그 미국 비자로 입국을 해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계속해서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에 한해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아, 예외가 있습니까? 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도 무비자 비이민 체류 신분에서 이민 체류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것 중 한 카테고리가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 가능한 거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만 21세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겠네요. 네. 오히려 이 경우는 도움이 되는 경우죠. 네.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비자 또는 다른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후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를 저희가 알게 됐군요. 자, 이민 비자와 이민 신분, 비이민 비자와 비이민 신분, 그리고 영주권이 조금 혼동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민 신분은 비이민 신분과 반대로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신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이나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한국 분들의 경우 이민 신분 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가족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또는 종교 이민 등을 신청합니다. 이민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뜻을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 계시면서 이민 신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고 나서 수주 내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 되시는 것뿐입니다. 반면 미국에 체류를 하시며 이민 신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민 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영주권을 이민국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게 되시는 거죠. 무비자 시대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변한 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비자 시대에 이민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상황 또는 그 한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데 차이점이 나 연관성이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미국 비자가 없는 분은 한국에 계시면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 초청자가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비자가 없는 분들은 우선 이민 초청장이 승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 미 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무비자 시대 때 시민권자 직계가족 중 미국 비자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방문 비자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시기 원하시는 분도 방문 비자를 한국에서 받기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비이민 신분으로의 체류 신분 변경이 좀 힘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체류 신분 변경이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중 방문 비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나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걸로 예측하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취업 비자를 받고 얼마나 있으면 영주권을 받느냐고 물어오셨는데 어떤 게 맞는 답인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종교 비자로 언제 영주권을 받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투로 있다 언제 영주권을 받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혼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취업 비자, 종교 비자, 그리고 이투 또는 학생 비자 등은 비이민 비자이고 비이민 비자를 아무리 오래 유지를 해도 절대로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시면서
이민 또는 영주권 신청을 추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이민 업무는 어느 포인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평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같은 회사가 취업비자도 스폰서해주고 취업 이민도 스폰서를 해줘 두 가지의 이민 업무를 같은 회사를 통해 진행을 하고 취업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가지 일 자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취업비자를 같은 회사에서 받았다고 해서 취업 이민이 더 잘 되거나 더 빨리 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을 각각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같은 회사를 통해서 둘 다를 진행을 하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각각 일을 진행을 하나 마찬가지로 취업비자의 일과 취업이민의 일은 틀리고 각각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어떤 토픽으로 이 얘기를 나누게 됩니까? 네, 다음 주에는 종교비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제는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이 새로 시행되게 돼 네. 새로 나온 규제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법안이 종교비자를 받으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나 현재 종교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종교비자 규제안이 시행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해당자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분 유지 또는 변경을 하는 게 적합할지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워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JBC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종교 비자에 대해 관심이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 이 시간 꼭 기억하셨다가 방송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 짚어봐야 하는 질문을 골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JBC 보도국 팩스로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JBC 방송국 보도국 팩스번호 213-637-7166번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담아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브닝 포커스 2부 아메리칸 매거진 임상호 변호사의 이민법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임상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3일 수요일 이브닝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로조였습니다. JBC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여행의 기준 좋은 관광, 좋은이 마련한 신개념 겨울 스키 투어. 스키의 성지 유타, 브라이언 헤드 유타 스키 3박 4일. 이제는